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요즘 그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들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어떤 쪽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총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뭐 좀 극찬을 하는 그런 어떤 총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형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회사 그 부하 직원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기분 좋아서 이제 그 문구점에서 이렇게 산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유명한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글룩 26C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글룩 시리즈죠. 그래서 존 윅에서는 이 총이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자주 나오고, 존 윅 1, 2, 3, 4까지 해서 글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글룩 26 요거는 우리 존 윅 2죠. 존 윅 2에서 그 이탈리아 소믈리에, 이탈리아 가서 이제 소믈리에가 존 윅한테 이제 글룩 26 요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뭐 사실 뭐 글룩 시리즈가 17부터 시작해요. 17.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뭐 몇 가지 좀 재미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글룩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유명해진 거는 1980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80년대. 그러니까 총기 역사는 사실 길죠. 총에 대한 역사 길고, 왜냐면 이제 서부 활국도 다 총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2차 세계대전 영화라든지 뭐 다 권총이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패튼 전차군단 이런 거 봐도 뭐 조지 패튼 장군이 이게 총 딱 옆에서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1980년이라 그러면 사실 좀 늦은 거잖아, 상당히. 80년이라고 하면 거의 근래인데, 아니 그 전에 총들 다 뭐하고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떴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이 글룩이라는 게 1980년도부터 그 오스트리아의 이제 육군이죠. 육군의 그 제식권총이라고 그러죠. 제식권총. 그러니까 정식권총이라는 얘기예요. 정식권총. 그러니까 나눠주는 권총에 이제 납품이 되는 게 이제 글룩이 1980년대 되면서 유명해졌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각설하고, 이 이제 글룩의 가장 큰 이제 그 인기 이유는 플라스틱인 겁니다. 말하자면. 뭐 지금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모형이니까 플라스틱이고, 실제로 이제 총열이라든지 이제 안에 몇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나가죠, 지금? 네, 나가요. 근데 지금 이 총열을 제외한 이런 어떤 이 손잡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마치 폴리머라고 그래서 합성물이죠. 합성 화학제인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총이라는 게 상당히 무겁고, 이게 이제 800g 정도만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이게 이제 상당히 뭐랄까요, 그 좀 예전에 이게 다 철제로 돼 있었다 그러죠. 스틸, 이런 거 스틸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총이 막 뭐 한 1kg이 넘는, 그래서 들면 상당히 이제 무겁고, 물론 뭐 신장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거워도 뭔가 좀 이렇게 뭐 잘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총이 가벼워야 잘 쏘겠죠. 뭐 팔이 뭐 이렇게 아무리 두꺼워도 이게 더 가벼우면서 낫잖아요, 아무래도. 더 좀 손이 안 떨릴 수 있고. 그래서 이 글룩 이 권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중량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나온 권총 중에서 가장 중량이 적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3분의 2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글루머, 폴리머로 돼 있다. 폴리머로 돼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유명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건 오스트리아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권총 많이 제작하는 데가 일단은 뭐 독일이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때 또 전쟁을 또 많이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무기에 소질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독일 권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HNK라 그래서 헤클러 운트 코우, 뭐 코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 말로 헤클러 운트 코우, 뭐 HNK 뭐 이게 이제 좀 유명하고, 그래서 HNK는 그 뭐죠, 존 윅 1에서 존 윅이 이제 그 땅바닥 지금 이런 어떤 지하 스튜디오 같은 데서 내려가서 땅을 막 망치로 다 깨버리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거기에서 나온 총이 이제 HNK P30이라는 겁니다. P30, 뭐 P30L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다 바로 이 글룩이에요. 아무튼 이제 총 자체가 대부분 다 독일, 그리고 스위스, 스위스도 이제 뭐 SIC, 그래서 ZIC, 라는 어떤 회사가 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또 이제 많이 하는 총 중에 이제 이탈리아산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베레타, 여러분들 아시겠죠? 베레타. 그래서 베레타라는 총이 이제 좀 상당히 좀 유명한 총이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룹은 좀 약간 호발주자입니다. 호발주자. 그래서 베레타가 역사가 제일 길다 그래요. 총 중에서는 베레타가 역사가 제일 길다. 근데 이 그룹이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쨌든 첫 번째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의 재질을 대부분 다 3분의 2를 플라스틱, 폴리머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이제 중량이 상당히 가볍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모양이 되게 작잖아요. 가볍기도 한데 또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휴대하기가 좋겠죠. 휴대하기가 좋고, 근데 이 작으면서 또 재밌는 게 이 총의 가장 큰 재미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 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탄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조그만 권총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 봐야 뭐 5발, 10발, 뭐 리벌버 같은 건 6발 들어가잖아요. 뭐 6발들이 뭐 하나에서 리벌버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이 휙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6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도 꽤 많이 못 들어가는데, 이건 17발부터 들어갑니다. 17발. 그러니까 17발이라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총의 어떤 디자인을 상당히 그러니까 합체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뭐 나무 같은 거, 예전에는 이제 손잡이를 나무로 하고 이 총 자체의 위를 다 이제 스테일로 하다 보니까 이 몸체의 어떤 그 공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탄창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테일이라든지 나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손잡이 만들고 뭐 만들다 보면 실제 이 총알 넣을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 이제 총알 탄창을 넣으려면 뭐 총 안에 뭐 한 10개도 채 못 넣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글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가 이렇게 넓고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7발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탄창이 생겼고, 이게 이제 뭐 나중에 가보면 이제 뭐 26발 정도가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 제가 이거 잘못 이거 선택을 했네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이 글룩이라는 어떤 이 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혁신성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글룩이 나오는 영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래에 많이 봤던 영화, 뭐 지금 케이는 리브스 나온 영화 중에서 뭐 이 영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매트릭스에서도 이 글룩이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고, 또 우리가 몰랐는데 뭐 카지노 로얄에서도 그러니까 또는 뭐 그 007 시리즈,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좀 근래 007이죠. 좀 못생긴 얼굴.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연했던 007의 대부분 다 이 글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007 영화의 대표적인 총은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월터 PPK라고 그래요? 예, 월터사에서 만든 총.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좀 많이 쓰였고, 이거 우리가 007이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월터 PPK 또는 그 월터사에서 나온 그런 권총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주연을 했는데, 카지노 로얄에서부터는 이 글룩, 이 총이 대부분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근래 2000년도에 들어와서 나온 이제 뭐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영화 있죠? 예. 터미네이터, 이런 터미네이터 2라든지 이런 영화. 그러니까 근래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뭔가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 오피서들, 뭐 경찰부터 시작해서 또 뭐 군인이죠. 이런 사람들이나 특히 특수부대 사람들이 이제 소지를 했던 그 권총은 대부분 다 이 글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알려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막 되게 처음에 들을 때 막 복잡하잖아요. 총 이름도 상당히 좀 낯설고, 뭐 또는 이 총 만든 제조업체가 대부분 다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발음도 좀 힘들어. 예, 발음도 좀 힘들어.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그거 갖고 뭐 했는데 스미스 앤 웨슨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스미스 앤 웨슨에서 스미스 SNW, 뭐 스미스 앤 웨슨 3890 뭐 이런 것들도 뭐 이 미국 건데, 이것도 뭐 리볼버 나오는 건데 이것도 뭔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든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 그러니까 200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서 2001년도, 2010년도, 2020년도까지 나온 이제 근래 20년, 30년 정도 나온 영화 대부분의 권총은 바로 이 글룩이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을 가는 어떤 총이 없는데, 그 부분이 이유는 그 총 자체가 재질이 상당히 그 가벼운 것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고무된 것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가장 큰 특이할점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가서도 보면 이제 OCN 같은 거 틀어보면은 이제 또 뭐 그 존 윅 영화라든지 또는 뭐 아저씨 뭐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총을 쫙 들고 있어. 그러면 뭐 한 10번 중에 한 7번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쏘기도 쉽고, 뭐 이렇게 쏠 때 이게 참 뭐랄까 좀 근접성이 있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 땡길 필요도 없고 툭툭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손에 뭔가 딱 잡히는 느낌. 그러면서도 완전히 공간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총알 17개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 격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안전장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게 이제 뭐 저기 높이 뭐 허공에서 한 20m에서 떨어져도 자동 격발이 안 된다고 하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동 격발이 안 되고, 이 안전장치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갑자기 총이 뭐 안에서 갑자기 발사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전혀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권총.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쏴서 나르면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이런 권총이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 넣었을 때 바로 그냥 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권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뭐 독특해요. 글룩. 이 창업자 이름이 이제 글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게스턴 글룩, 예,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총을 만들게 된 연유도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재질, 폴리머의 전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무의 전문가죠. 고무. 합성 수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총을 처음 본 거야. 총을 이걸 내가 총을 만들겠다 생각도 안 한 거고, 원래 글룩이라는 게 오스트리아 군에 나이프를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이게 총을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이 칼, 이 단도, 우리가 군대 가보면 단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단도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총 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군장, 군에 들어간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했는데, 그때 왜 그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그 칼 손잡이가
예전에 뭐 나무로 돼 있거나 또는 뭐 그냥 뭐 쇠로 돼 있거나 뭐 이랬는데 가벼운 이 폴리머로 이게 칼 손잡이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상당히 그걸 인기가 있었고 또 본인 자체가 상당히 또 이 사업 수단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신용이 좋아서 납품 뭐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신용을 또 발휘했다고 하죠. 그래서 독일 어떤 군납업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용이 있는 그리고 또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그런 어떤 군납업체가 이제 굴룩이었는데 굴룩이 이제 80년대에 독일이 뭐 오스트리아가 이제 좀 우리가 좀 권총 좀 바꿔보자 딴 걸로 뭐 그 옛날에 쓰던 뭐 나치들이 쓰던 그런 권총 말고 또 독일하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저도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그 클래식들로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상당히 뭐 같은 독일말 쓰고 이러니까 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하고 북한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그렇게 좀 무시하는 뭐 좀 독일 뭐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나치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독일이 잘 사는데도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그렇게 막 썩 그렇게 같은 민족이네 그런 생각을 별로 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거를 많이 이제 쓰다가 오스트리아가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걸 한번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권총을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 총을 한번 납품해 보겠다고 해서 글룩사가 그거를 시도한 게 바로 이 글룩이라는 권총입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시도가 참 발상이 재밌죠. 왜냐하면 뭐 오랫동안 그 권총을 만든 회사도 아니고 그냥 나이프 뭐 단도 같은 걸 만들던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권총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뭐 킬러부터 시작해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어떤 그런 총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총알 다 썼네. 없어요. 총알 없습니다만 상당히 그 격발 소리도 좋죠. 그래서 이 글룩이라는 어떤 건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더 이상도 없고 뭐 이게 뭐 그 이후부터는 별로 뭐 이렇게 들어도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글룩 17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19도 있고 막 쭉 시작인데 뭐 26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있는 건 26이고 원래 17이 가장 제일 원조다. 글룩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룩이라고만 아시면 돼. 뭐 굳이 17이고 26이 있고 뭐 이런 건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글룩 시리즈가 제일 좀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양도 상당히 이제 투박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심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모양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누구 죽이고 딱 임무만 완수하면 되지 무슨 모양이 필요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뭐랄까요 그 실용주의 이걸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글룩입니다. 그러니까 베레타 같은 거는 이제 이탈리아 건데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요.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 그래서 베레타는 인기는 상당히 좋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군용이라든지 또 오피서들이 쓰지 않는 그냥 뭐 개인 뭐 호신용으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모양도 이쁘는 게 좋잖아. 그래서 베레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모양이 좀 이쁘고 약간 뭐 빗살무늬 같은 것도 집어넣고 뭐 총에다 뭐 이런 거 집어넣는데 그냥 군용이라든지 전문가들 총으로 그냥 무슨 뭐 멋부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총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에 뭐 디자인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가볍고 잘 나가고 그리고 막 패대기 쳐도 무조건 격발 안 되고 그냥 어디 진흙에다 집어넣고 그냥 어디 땅에다 묻어놓고 바로 빼서 쏴도 나간다. 이게 글룩이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실용주의의 상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